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학생을 미국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리딩 레벨 가이드로 빅데이터를 통한 추천 서비스나 아니면 독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에 학생들이 한 달 읽은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달에 독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했거나 아니면 현재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현재 지금 9월에 본 데이터가 집계가 돼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학부모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퍼플 아카데미의 K단계, G1 단계, G2, G3, G4, G5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프리-K 단계도 있는데요. 저희는 프리-K 단계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하는 단계고 문과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다. K단계에서는 한 60% 정도가 테스트에 임하는 걸로 계획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60% 정도 K단계 친구들 그리고 G1 단계는 거의 G1부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벨 테스트의 의미가 사실은 뭔가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 안 해? 아니면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울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책을 읽었고 그리고 독서를 매일매일 2권의 루틴을 가지고 해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성장했고 어느 부분이 어려워하고 또 정체된다면 학습 데이터와 같이 비교해서 우리 아이의 영어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홈스쿨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어떤 기준, 학습의 기준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아이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렉사일이나 호암 혹은 르네상스 러닝의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 9월의 결과 잠깐 표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K단계 베이직 단계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해 드리면 표 보이시죠? K단계 베이직 전체 평균입니다. 퍼플 아카데미의 모든 재원생 중에 테스트를 본 학생들의 평균이고요. K단계의 SR 테스트 평균은 2.1입니다. 그리고 G1 단계는 2.5, G2 단계는 3.9, G3 단계는 5.1 레벨을 보이고 있죠. 렉사일 레벨은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K나 G1 단계에서는 미국 아이들 평균보다는 좀 하향 추세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0세부터 7세까지 우리가 영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학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쌓여있는 단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출발선상에서는 좀 천천히 가는 면이 있지만 G2 정도 학습을 하면 오히려 미국 현지의 학생들보다 렉사일 레벨이 상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베이직 단계의 테스트도 보시면 108, 208 정도로 G1 단계가 208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G2에는 평균이 481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K단계하고 G1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렉사레일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아이들은 일상에서 언어 노출이 많이 되었고 사실 문자를 모를 뿐이지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일상에서 영어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결국은 문자를 습득하면서 언어를 같이 습득해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더디 오르다가 G2 정도 레벨이 되면 미국 학생의 평균 수준으로 렉사일이 같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K단계부터 프라임이 있고 그리고 또 인터반은 G1 단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단계의 전체 평균 프라임 과정을 하는 친구들은 K단계는
2.2. K단계는 왜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냐면요. 저희가 G1부터는 프라임반을 원에서 어느 선을 두고 그 선 이상을 하는 친구들이 프라임을 갈 수 있다라고 지정해 놓은 반면 K단계에서는 입학할 때 어머니께서 프라임 과정과 일반 과정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K단계의 프라임 과정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줌 수업으로 선생님과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 처음에 예전에 제가 한번 2달 전에 발표해 드린 바에 따르면 오히려 프라임이 더 낮았는데 프라임 과정이 좀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때는 전체 베이직의 평균이 한 2.0이었는데 아마 2.0이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임 과정의 친구들이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피드백도 선생님들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줌 수업으로 선생님하고 함께 읽어가는 과정의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단계의 프라임의 평균은 2.2 정도고요. 그리고 G1 단계 3.4, G2 단계의 4.5. 전체 학생들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G3 단계는 5.6, G4 단계는 7.6 정도의 레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렉사일도 38 렉사일, 그리고 406 렉사일, 613 렉사일, 744 렉사일인데 프라임 과정은 선생님하고 같이 좀 많이 좀 밀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K단계에서도 테스트를 보지 않는 학생이 많은데 프라임 과정의 학생들은 테스트를 많이 보다 보니 렉사일이 상대적으로 베이직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G4 단계는 962 정도 되죠. 그리고 인터반 학생들은 확실히 이제 좀 잘하는 그 미국 국제학교나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 영어를 좀 타이트하게 학습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G1 단계는 4.5 정도 상당히 잘하죠. G1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6세, 7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 정도 되고 렉사일 678 그리고 G2 단계는 7.1 914 렉사일 그리고 G3 단계가 6.8 890 렉사일 우리 G3 친구들이 조금 떨어지네요. G3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올해 유난히 G2 단계에 우수한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자체, 어떻게 보면 리딩 레벨 자체는 이렇게 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8, 890 렉사일이고 G4 단계는 8.5, 1067입니다. 여기 지금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G5 과정도 있거든요. 근데 G5 학생들은 거의 11.9에 거의 가깝게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렉사일도 한 1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30%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 K단계 3.0, G1 단계 3.5 이렇게 해서 상위 30%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퍼플 아카데미에는 3번 모집을 해요. 1월 학기. 12월에 입학해서 1월에 들어오는 1월 학기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4월에 저희 지원을 해서 5월에 입학하는 5월 학기 그리고 9월 학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을 학기와 봄 학기 그리고 1월 새해를 시작하는 1월 학기 이렇게 3번의 입학 과정을 거치는데요. 퍼플 아카데미 1년 과정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쭉 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기존 기수들이 어느 학기에 움직이냐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데 이제 봄학기, 봄학기가 12기, 1기, 그 다음에 5기, 9기, 그 다음에 12기 분들이 있는 게 봄학기고요. 그리고 겨울학기는 4기, 8기, 그리고 11기 분들이 계신 게 겨울학기입니다. 그리고 13기 학기는 9월 학기하고 좀 저희가 중간에 한번 4번 모집하다가 3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여기는 기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나머지 기수들이 13기 학기, 9월 학기를 토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13기 분들은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지금 9월에 시작했고 9월, 10월 2달을 학습하고 본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결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K과정 같은 경우는. 그리고 11기는
이제 수료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면 수료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을 하면 수료이기 때문에 1년을 쭉 가장 오래 달려온 학기라고 보여지고, 지금 12기 저희가 봄학기는 5월에 시작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료를 얼마 안 남은 기수부터 겨울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겨울학기 학생은 자 2.3 정도 K단계가 되지요. 그리고 지원 단계, 베이직 단계가 3.1 정도, G2 단계 베이직이 4.3 정도 됩니다. G1 프라임은 4.3, G2 프라임은 4.6, 그리고 G3 프라임은 5.7. 저희가 인터반은 5월 학기, 봄학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학기와 9월 학기에는 인터반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12기 학기로 같이 움직이는 봄학기 학생들이 K단계가 2.1, G1 단계가 2.7, 그리고 G2 단계가 4.0 정도 됩니다. 렉사일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1년을 쭉 그 학년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1년을 쭉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률을 이렇게 기수마다 평균으로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수료가 얼마 안 남은 겨울학기 학생들이 점수가 SR 점수가 단계에선 높고, 그리고 중간으로 지금 5월에 입학한 봄학기 학생들이 그 다음이고,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 저희 9월 학기, 가을 학기 학생들이 이제 K단계가 1.6 정도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라임 과정, K 프라임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입생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 K 과정은 줌 수업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프라임 과정이냐 아니냐로 저희가 대변이 되고, K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G1 프라임 과정, 그리고 G2 인터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학생들의 리딩 레벨 데이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우리 아이가 현재 리딩 레벨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K나 프리-K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리딩 지수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내가 가이드를 해야 될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수가 언제 시작하느냐, 내가 언제 입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평균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학생들의 렉사일 레벨이 처음에 떨어지는 이유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느 이제 공부를 리딩을 어떻게 루틴을 좀 잡아가야 될지 기준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게, 이 리딩 지수는 여러분 성적이 아니에요.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의 책을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지금 레벨에서 어떤 책을 줘야 아이한테 적절하게 가이드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지,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희 이제 인터반, G5 인터반이나 G4 인터반 친구들 정말 잘합니다. 레벨이 거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딩 레벨이 학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리딩 레벨이 영어 학습에서 차지하는, 저희가 가이드하는 비율로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딩이 되는데 학습이 안 되는 친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리딩이 안 되더라도 학습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은 꾸준히 읽다 보면 정말 리딩을 잘하게 되고 독서도 좋아하게 됩니다. 독서를 좋아하게 되면 사실은 영어 실력을 올리는데 반 정도 일을, 어머니께서 해야 할 일 중에 반 정도는 하셨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리딩 기준치를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